대표님. 보혜씨 왔어. 오늘 수업 시작하자. 네. 오늘은 좀 기분 좋으시네요. 아니, 코스닥 얘가 이틀 동안 욕을 처먹더니 오늘 오르더라고.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그때 3.8% 떨어졌을 때 코스닥 등신하고 욕하고 어제도 개새 막 이렇게 욕했잖아. 그랬더니 오늘 오르더라고. 오늘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어. 2.87%.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더 감정 컨트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3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M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기법으로만 승부하려고 해요. 메소드, 기법. 근데 이제 미국의 투자자 중에 정신과 의사 출신인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쓴 트레이딩 포어 리빙이라는 책이 이제 한국 제목으로는 심리 투자 기법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렇게 두 권이 많이 알려진 책인데 거기에 보면 3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메서드도 중요하지만 마인드와 머니, 자금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삼각대처럼 이루어야 한다. 산발이처럼.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일매일이 이제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생각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근데 반대로 또 주가가 생각보다 더 잘 움직이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AI 인공지능은 아니니까 사람인지라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프고는 너무나 사람의 감정으로서 솔직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자에게 좋은 일은 지수도 오르고 계좌가 오르는 것일 것이고 또는 안 좋은 일은 주가가 떨어지고 내 계좌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래소는 0.4%, 0.6%밖에 안 올랐지만 코스닥은 2.87%가 올라서 굉장히 기분 좋은 양선이에요. 이 차트를 봐도 거래소 차트 보면 뭐 크게 밀린 게 없으니까 오늘 양선이 뭐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2,400 돌파를 위한 양선 정도를 볼 수 있는 차트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죠. 뭐냐면 코스닥은 제가 지난번 이날 왜 화가 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정확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지지선도 깨버리고 전저점 지지선을 깨버리고 또는 121선을 깨버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패턴 분석이나 이평선 분석이 완벽하지 않겠죠. 당연히 완벽하긴 뭘 완벽해요. 한 55%의 확률로만 그 패턴을 읽을 줄만 알아도 성공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헤드앤숄더가 나왔다고 무조건 꼭지 찍었다 이건 아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차트를 봤을 때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 전환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저께까지. 근데 그게 아닌 게 되려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어제 0.7% 반등을 했는데 오늘 이 정도 양선은 좀 그래도 기분 좋은 양선이긴 합니다. 2.8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차트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시가총액 대형주부터 먼저 볼게요. 시가총액 대형주는 네이버가 뭐 압도적으로 5.29% 올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8월 이후 두세 달 만에 5%대의 상승 강한 양선이 나왔고요. 카카오도 5%는 아니지만 한 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121선에서 강한 지지 보여준 거고요.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에서 지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의미 있는 반등 양선이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3% 오르면서 최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돌아가면서 추세를 계속 살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NC소프트도 오랜만에 2%대의 상승 나왔고요. 신한지주 4% 어제 4% 빠진 거 그대로 되돌림 반등 나왔습니다. 좀 더 아래로 보면 롯데케미칼은 제가 좋아하는 화학주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화학주 꼽아봐라 롯데케미칼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대한유화 정도까지 이제 보면 되는데 롯데케미칼에서 포인트는 롯데그룹주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또 하나는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 다음으로 2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완전정배열 초입 국면 차트를 10월 달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 10월달 뭐 보합 정도인데 롯데케미칼 10월달 한 달 동안 25%가 올랐어요. 그래서 대표님 어떤 주린이가 어. 완전 정배율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완전 정배율? 완전 정배열. 큰일이다, 큰일이야. 완전 정배열. 배열이란 말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줄을 세운다 뭐 이런 뜻으로 배열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고요. 정과 역은 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역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배열은 올바른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뭐가 배열이 되어 있냐면 이동평균선이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5일 이동평균선 까만 거, 20일은 빨간 거, 60일은 연두색, 120일은 파란색, 200일은 여기 분홍색, 그리고 또 300일은 또 요 밑에 하늘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런 선들이 5일, 20일 이런 게 이제 짧은 거예요. 짧은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긴 120일, 200일 긴 중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는 거 그거를 완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 정배열 차트는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차트를 요즘 주가가 예전 주가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주가가 예전 주가보다 높다는 얘기는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란 얘기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완전 정배열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 역배열 종목은 뭐냐면 역배열, 즉 예전의 주가가 오늘의 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내 종목이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완전 정배열을 좋아하고 완전 역배열을 싫어하는 것이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통 초보 투자자들은 완전 정배열을 싫어합니다. 왜? 너무 올라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저렇게 오른 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싸게 샀을 텐데 내가 억울하게 더 비싸게 사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본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완전 역배열을 또 좋아해요. 왜? 매일매일 떨어지니까 엄청 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싼 게 비지떡이 정확히 주식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싸진 완전 역배열보다는 우리 저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분들은 페라리 차 타고 싶지 않아요? 람보르기니 차 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명품 차니까. 남자들은 분명 그런 차 타고 싶을 거예요. 여자분들 에르메스 가방이나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 메고 싶지 않나요? 왜? 남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명품 주식은 매일매일 떨어져서 역배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사고 싶어 하니까 완전 정배열로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 정도로 길게 대답했으면 이해가 갔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롯데케미칼은 여기는 완전 역배열이었겠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3월달을 보면 중장기 이평선이 순서대로 300일,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완전 역배열이 순간이었던 거예요. 완전 역배열이 점점 주가가 올라가면서 정배열 차트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뭐라 그랬냐면 태양광에서의 대장주 플러스 수소에너지까지, 그래서 그린 뉴딜의 대장주.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CS 윈드는 풍력, 대장주는 오른다. 제가 지금 이 주식 관련 작사 작곡을 한 200곡 정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씩 지금 음반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솔루션, 태양광 이렇게 말했죠. 거기에 신성에너지도 태양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신성솔라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ENG랑 신성솔라에너지가 합쳐져 갖고 한 회사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하면 순서대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ENG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린 뉴딜 또는 태양광 이쪽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 오늘 재료가 나와서 움직였고요. 제일약품의 재료는 오늘 뭐가 나왔냐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화이자 관련주로 제일약품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제일약품은 원래 치매 관련주, 뇌질환 관련주인데 오늘 치매나 뇌질환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코로나 백신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는
뭐 재료만 나오면 바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은 뭐 보합권 마감했네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더니 오늘은 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하나솔루션 아까 말씀드렸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 반등이 가장 이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도 여기 있고요. 그 정도까지. 서현탄메탈. 서현탄메탈은 서현탄메탈, 서현 이화 이렇게 세 종목의 이제 서현 그룹인데요. 윤석열 관련주예요. 최근에 대선 관련주의 움직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까워졌어요. 뭐 가까워졌냐면 지금 올해 5월 달이 만 3년이 됐던 날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이면 만 4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차기 대선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대선 관련주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기 좋은 시기고요. 여당에서는 여전히 이낙연, 이재명, 야당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대선 관련주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잡주가 많아요. 잡주. 시총 한 500억, 1000억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재무제표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무제표 좋은 대선 관련주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대선 관련주 매매 안 하는 게 맞고요. 조금 저처럼 좀 몇 바퀴를 굴른 사람들 5년에 한 번 대선이 있으니까 적어도 5년 이상 투자해서 나 대선 관련주 매매 한번 해봤다. 매매 한번 해서 수익 났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대선 관련주 수익 한번 내본 사람이 또 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주식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아직 대선 관련주 매매의 감이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승률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가장 빠른 상한가 진입이 뭐였냐면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보혜씨가 읽어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외국 기업부. 외국 기업부. 그래서 우리가 요 부서에 제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서 두 가지를 꼽는다면 결국은 요런 것처럼 기술성장 기업부는 아시면 좋아요. 기술성장 기업부는 왜 좋냐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영업 적자 지속이 돼도 상장 배지가 안 되는 부서예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좋아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아서 상장이 된 게 아니고 기술력이 좋아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기술성장 기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재무제표 좀 안 좋은 종목 공략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요 부서에서 특징이 오늘 이제 여기처럼 외국 기업부예요. 보이시 외국 기업이면 우리나라 기업일까 아닐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내용을 봐도 주소가 이상한 대로 되어 있어요. 뭐 어쩌고 스트랜드, 웨스트, 홍콩 이렇게 써 있죠. 외국 기업이에요. 외국 기업. 외국 기업부라는 부가 있는 것처럼 소속 부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소속돼 있는 애들 또 오늘 로스웰도 외국 기업부라고 써 있죠. 그래서 외국 기업부들은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는 애가 나온다면 오늘은 사실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재료가 좀 나왔었죠. 뭐 화장품에서 인수 어쩌고 재료가 나오면서 로스웰을 비롯한 외국 기업부 애들이 좀 움직였다. 근데 이제 저는 외국 기업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할 때도 여러 번 썼는데요. 아니 외국 기업부를 왜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왜 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 뭐 단기 매매로 오늘 같은 날 단기 매매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건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외국 기업부를 매수하면 정말 안 돼요. 얼봉으로 보세요. 상장되고서 이게 한 번이라도 올랐나요? 안 올라요. 로스웰 상장되고서 한 번이라도 올랐나요? 안 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국 기업부 중장기 투자는 금물. 오늘처럼 단기 매매 할 사람들만 해라. 근데 초보자들은 건드리지도 마라. 외국 기업부 사지 마세요. 차라리 진짜 외국 시장에서 사는 게 낫지. 상해 시장에서, 홍콩 증시에서, 상해 증시에서, 아니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사는 게 낫지. 우리나라에 상장된 외국 기업부는 살 필요 없다. 중장기 추세가 이탈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 오늘 오르는 종목 중에 아까 제일약품 말씀드렸고요. 뭐 이지바이오 이런 이제 바이오 업종들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고, 뭐 지트리베인티나 메커스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로봇 관련주들 어제도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로봇 관련주.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선택적 복지 저기잖아요. 이재명 관련주죠. 그래서 신성희 엔진은 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주.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종공업은 자동차 관련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률 상위에서는 외국 기업도 몇 개 있지만 크게 노리지 말고 로봇 관련주나 대선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주 이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욕 먹으니까 정신 차렸다 코스닥이.
이틀 동안 제가 욕을 직살나게 해줬잖아요. 코스닥 등신아, 코스닥 개새야 막 그랬더니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2.8%가 올랐다. 하지만 그 2.8% 올랐다는 게 단기적으로 위기가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기술적 반등의 의미는 커요. 왜냐하면 10월달 코스닥이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세계 증시에서 유일하게 혼자 빠졌으니까 반등을 좀 준 것이고요. 계속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죠. 이번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투자 심리, 안 좋았던 투자 심리, 그래서 그 안 좋았던 투자 심리가 적어도 11월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또는 12월에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상태니까 계속 좀 조심조심 하시고 또 마인드 컨트롤 우린 기법, 메서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인드도 중요하고 자금 관리, 머니도 중요하다. 이렇게 앞부분 공부했었고요. 대형주에서는 시가총액 상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롯데케미컬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래서 그린뉴딜, 화학, 성장주 이런 애들이 오늘 좀 반등을 줬고요. 거래 대금에서는 신성이엔지 같은 그린뉴딜주들, 신성이엔지, 하나솔루션 이런 애들이 있었고 또는 제일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여전히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재료만 나왔다면 올라간다. 그리고 상승률에서 오가닉 코스메틱을 포함한 외국 기업부가 오늘 반등 줬는데 외국 기업부는 제 20년 주식 경험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트에 중장기로 편입시킬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선 관련주도 지금 이제 3년 반 된 문재인 정부의 차기 대선 이야기는 당연히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해서 대선 관련주에서 수익이 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온 1년 안에 들어온 주린이들은 대선 관련주 공략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 얘 욕 먹으니까 잘하니까 어제 이거 괴세로 욕 엄청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하고 노래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많이 올랐으니까 오랜만에 4줄까지 다 할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지 알았는데 지는 소득 성장률, R은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 세무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언제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1%, 코스닥 1.47%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의 반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는 전 저점과 121선을 한 번에 붕괴시켜서 하락 반전의 전형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시켰었는데 어제 오늘 반등은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이며 빠른 반등으로 121선 안착 나아가 61선 돌파를 시도하기를 바라봅니다.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는 네이버, 카카오의 반등이 돋보이며 어제 급락했던 신한지주 하루 만에 반등으로 주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 시총에서 롯데케미칼의 7% 상승과 하나솔루션의 4% 상승이 돋보이는데 화학주, 그린뉴딜 관련주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알테오젠,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휴젤, 메드팩토, 리노공업, 첨보, 동진세미캠 등 제약바이오주와 기술주 라인이 골고루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에 일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로봇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자동차 관련주 등이 선별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한가 한 종목의 상승률 또한 높지 않아서 아직 투심이 회복되지 않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월 거래일이 이제 내일과 모레뿐이네요. 코스닥의 월간 하락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마이너스 6.4% 수준입니다. 이틀 동안 아래꼬리 만들고 조금 더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황 마칩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